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교합력의 제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파트로서 발치 교정 치료에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 있어서는 비발치 교정 치료에 있어서 브라켓을 J치에 정확하게 못 붙이는 경우에 우리는 교합력을 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정기압별로 보게 되면은 3급 부정기압인 경우에 있어서는 후방부의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 충분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브라켓을 붙이는 게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2급 부정기압인 경우에 있어서는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 부족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하악에 장치를 붙이려고 하면은 브라켓을 J치에 붙이기가 어렵게 됩니다. 즉 상악치아와 하악의 브라켓과 이와 같이 접촉이 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와 같이 치아와 브라켓이 닿게 되면은 어떠한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브라켓이 탈락이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본딩력이 강화됐기 때문에 탈락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에 치아의 동요도가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은 하악의 구치들은 이와 같이 치관이 설축으로 경사도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는 심한 커브 오브 윌슨을 가지게 될 거고, 이로 인해 하악은 전방으로 나오지 못할 가능성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2급 부정기압 자체가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치아를 배열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블루레진, 컴포지트를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브라켓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치 교정 치료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발치 교정 치료를 더 많이 하게 될까요? 로우앵글보다는 하이앵글 케이스가 많고, 이런 하이앵글 케이스는 커뮤니션 팩터가 작은 경우가 많고, 또한 2급 부정기압이 많이 있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크레스트 하이앵글이면서 소구치 발치 증례가 많이 있게 된다는 것이 됩니다. 크레스트 하이앵글은 성장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하악이 후하방으로 위치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소구치 발치 증례에 있어서는 우리가 브라켓을 J치에 붙이기가 어려운 경우 플러스 또한 교합 평면의 변화를 교정치료에서 용이하게 하는 경우를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고려해야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브라켓을 J치료에 붙이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는 블루레진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또한 가철식 교정 장치를 쓸 수가 있죠. 이런 가철식 교정 장치에 있어서는 엔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 포스테리어 바이트 블록, 그 다음에 트윈 블록 장치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엔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의 전치가 상악의 엔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의 상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치아 이동은 어떻게 될까요? 하악의 구치는 정출이 됩니다. 하악의 전치는 이와 같이 아파가 돼요.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교합 평면 자체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를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 포스테리어 바이트 블록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의 구치는 아파가 됩니다. 반면에 하악의 전치는 정출이 되게 돼요. 그러면은 교합 평면은 어떻게 될까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경우에는 트윈 블록 어프라이언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트윈 블록 어프라이언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구치부 쪽에서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증가가 된 상태에서 구치부들을 상악의 구치 또는 하악의 구치들의 치아 이동을 통해서 우리는 교합을 완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소구치 발치 증례에서 교합력을 뗄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정상적인 오버젯이냐 아니면 오버젯이 큰 경우냐 감별을 할 필요가 있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오버젯이 큰 경우에 있어서는 2급 부정기압일 가능성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버젯이 큰 경우에 있어서는 트윈블럭 장치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발치 교정 치료를 할 수도 있게 돼요. 이에 반해 정상적인 오버젯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이앵글 타입인 경우에 있어서는 포스텔에 바이트 블럭을 낄 거고, 로앵글 타입, 즉 딥바이트인 경우에는 엔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를 낄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때 발치 증리에 있어서 교합력을 떼기 위한 목표는 크게 우리가 다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치아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거죠. 두 번째의 경우에는 하악의 구치를 전방으로 이동시키기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장치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의 경우에는 부종교합 치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교합력을 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 이와 같이 구개측에 위치한 측절치를 우리는 제 위치로 배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컴포지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한 개의 치아 또는 이와 같이 한 개의 치아의 총생 또는 반대 교합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이와 같은 블루레진은 일반적으로 한 달 또는 두 달 정도의 단기간에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특히 미용 교정에 있어서는 우리는 전략적으로 레벨링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장치를 다 붙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장치를 다 붙이지 않을 때에는 블루레진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치아를 배열할 때는 블루레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블루레진은 기본적으로 상악의 제1대구치, 하악의 제1대구치에 우리는 블루레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블루레진은 기본적으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12번에 심한 총생을 보이는 증례가 됩니다. 상악의 제1소구치, 하악의 제2소구치를 발치해서 전략적으로 레벨링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13번이 제2치로 위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12번을 배열을 해야 되겠죠. 12번을 배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설측에 브라켓을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013 커퍼 나이타이 아치와이어로 레벨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악의 측절치가 전방으로 나올 때 하악의 치아랑 이와 같이 닿을 가능성이 있게 돼요. 그래서 교합력을 떼어야 되겠죠. 교합력을 띄우기 위해서 상악의 제1대구치에 이와 같이 블루레진을 하고 그 다음에 상악의 측절치를 이와 같이 전방으로 또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두 달 만에 이와 같이 상악의 측절치는 제2치로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악의 측절치가 제2치로 시킬 수가 있게 되면은 우리는 브라켓을 제2치에 브라켓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2치로 붙이고 그 다음에 블루레진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통상적인 교정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심하게 안으로 들어간 치아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1월달, 3월달, 두 달 만에 아니면 최소한 3달 만에 우리는 이와 같이 배열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합력을 떼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으로는 구치를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도 하악의 제1대구치에 있어서는 컨버터블 브라켓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장치를 부착을 하면은 이와 같이 상악치아와 하악의 컨버터블 브라켓과 접촉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 치열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특히 어떤 음식이 들어가면서 이와 같이 음식과 그 다음에 하악의 컨버터블 브라켓이 닿을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악의 6번 자체가 이와 같이 설축으로 쓰러질 가능성들이 많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하악의 구치가 설축으로 쓰러지게 되면은 하악의 구치는 전방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악의 치아와 이와 같이 접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하악의 5번 발치 증례에 있어서 싱글 이와 같이 컨버터블 브라켓보다는 싱글 바칼 튜브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더 좋게 되겠습니다. 이럴 때 이와 같이 하악의 제2소구치 발치를 한 경우 이와 같이 하악의
1대구치는 이와 같이 직립이 되면서 전방으로 이동이 돼야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직립을 하기 위해서 영도 브라켓 사용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방부에 있어서의 오버바이트는 더욱더 깊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치를 전방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SWA 컨버터블 브라켓보다는 하악의 제1대구치에 있어서는 영도의 토크가 들어간 싱글 바칼 튜브를 사용하는 것이 좋게 되겠습니다. 즉 교합력을 떼기 위해서는 싱글 바칼 튜브가 좋겠죠. 또한 하악의 구치를 직립을 시키기 위해서는 김스 브라켓, 그 다음에 영도의 스탠더드 브라켓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SWA 브라켓에서는 크라운 링구알 토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운 링구알 토크가 들어가면은 이와 같이 코티칼 본 앵커리지에 의해서 하악의 구치가 이와 같이 코티칼 본에 접촉이 됨으로써 하악의 구치가 전방으로 이동이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정교합 치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합력을 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12번 치아가 심한 총생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브라켓을 J치에 붙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와 같이 J치에 붙이기가 어려운 경우에 교합력을 떼면서 우리는 치아를 효율적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환자 보겠습니다. 하악 전방부에 과계교합을 보이게 됩니다. 하악의 브라켓을 J치에 붙이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풀 크레스트 구치 견치 관계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상악에 있어서는 맹출한 제3대구치, 하악에 있어서는 매복된 제3대구치를 보이게 됩니다. 상악만 소구치를 제1소구치를 발치한 증례가 되죠. 이럴 때 교합력을 떼기 위해서 하악에는 슈와르츠 PBBA를 하고, 즉 전치부를 커버한 포스테리어 바이트 블럭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돌려서 시저 바이트 경향이 있는 것을 해결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서 상악의 견치는 이제 후방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러면은 하악에도 어느 정도 J치를 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악의 견치 후방으로 이동시키고 하악은 전략적인 레벨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7번 부위를 우리는 6번 부위의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근심 경사도된 근심 회전된 치아를 우리는 직립 및 평행 회전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악에는 우리는 장치를 붙이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서 상악의 발치 공간은 컨비네이션 루프와 그 다음에 하악의 묘에서 숏 크레스트 일라스틱을 사용을 하면서 공간을 폐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공간을 폐쇄하다 보면은 옆에 있는 치아들, 구치들은 근심으로 경사도가 될 거고 전치들은 후방으로 원심 경사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는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상악의 루프에서 하악에는 이와 같이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루프에 이와 같이 고무줄을 끼게 되면은 이와 같이 상악의 구치들이 이와 같이 근심으로 경사도 되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묘가 들어가면 되겠죠. 묘가 들어가면서 견치키를 마치고 그 다음에 전치부의 바이트를 오픈시키고 구치부 교합을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 트라이앵귤라 일라스틱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난 증례가 됩니다. 즉 하악인 경우에 J치의 장치를 부착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우리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우리가 브라켓을 붙이는 게 아니라 어떤 장치를 사용을 하면서 우리는 효율적으로 치아를 이동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2급 크레스트 하이앵글 증례 소구치 발치 증례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경우에 소구치를 발치하고 치아를 후방으로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치아 이동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렇게 치아가 후방으로 위치한 것에 의해서 하악은 후방으로 위치하고 또한 포스테리어 콘딜라 무브먼트가 나서 콘다일 자체도 후방으로 위치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먼저 발치하는 것보다는 하악을 먼저 전방으로 이동을 시키고 전방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우리가 발치 공간을 폐쇄를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하악은 전방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상하악 전치는 후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효율적인 치아 이동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특히 클래스 2 소구치 발치 증예가 이런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풀 클래스 2냐 아니면은 헬프 클래스 2냐 반드시 감별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포스테리어 바이트 블럭을 사용을 할 거냐 아니면은 트윈 블럭을 사용을 할 거냐 결정을 하시고서 그 다음에 발치 후 교정 치료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딥 오버 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클래스 2 하이 앵글에 있어서는 엔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하악은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될까요? 하악은 후하방 회전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서 하악골의 위치는 전방이 아니라 후하방 쪽에 위치를 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계교합 치료는 용이하게 되겠지만은 저루방적인 관계 치료는 어렵게 됩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2급의 하이앵글 증예에 있어서는 엔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보다는 포스테리어 바이트 블럭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악의 구치는 아파가 되고 하악의 전치는 정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교합평면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악이 이와 같이 전방으로 위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급인 경우에 소구치 발치 증예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의 포스테리어 바이트 블럭을 사용을 하면서 상악의 발치 공간을 폐쇄하는 것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하악의 구치는 아파, 하악의 전치는 정출이 돼서 교합평면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겠죠. 또한 하악의 레진상과 상악의 제2소구치와 리트루시브 컨트롤을 형성을 해줌으로써 하악골 자체가 후방으로 가지 못하게 해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치 공간을 폐쇄를 하게 되면은 상악이 견치가 후방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1급의 견치 관계를 만들기가 훨씬 수월하게 되겠죠. 또한 하악은 이로 인해 전방으로 위치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합력을 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와 같이 레진 빌드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엔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바이트 블럭을 사용할 수도 있고, 트윈 블럭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특히 2급의 소구치 발치 증예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포스테리어 바이트 블럭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물론 2급인 경우에 비발치 증예에 있어서는 트윈 블럭 어플라이언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 바이트 블럭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하악의 구치는 아파가 되고 하악의 전치는 정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악이 전방으로 위치를 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포스테리어 바이트 블럭, 그 다음에 트윈 블럭, 그 다음에 모든 장치는 이와 같이 버티컬 디멘션이 증가가 되는 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을 가지고 있는 2급 부정교합에 있어서는 엔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보다는 포스테리어 바이트 블럭, 트윈 블럭 사용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